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나이 나를 아시는지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지만 2002년부터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보호하기 위해 정했다는 산. 우리들에게는 허파와 같은 정말 고마운 존재이죠. 오늘은 평소 우리가 무심히 바라보던 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처럼 우리나라 면적의 70%가 산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산업화와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는 637만 헥타르, 공교롭게도 63.7%가 산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국토에 비해 넓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10월이면 산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음력 9월 9일을 등고라 하여 높은 곳에 올라 단풍 든 풍경을 즐기며 시를 읊고 국화주를 마시며 인생을 풍류하던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네 세월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물의 근원이며 땔감의 금놀이고 약초며 농산물 대부분도 평지나 다름없이 야산에서 경작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가축 먹이까지 제공하는 원천이다 보니 산은 전국 어디나 헐벗은 민둥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름 장마 때면 산사태와 홍수로 농경지 피해나 인명 피해가 많았던 전설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산림 녹화가 급한 나머지 생명력이 강하고 잘 자라는 아카시아나 낙엽송을 심어서 손가락처럼 가늘던 아기 묘목들이 5, 60년 만에 아람들이로 자라서 이제는 하늘을 찌르듯이 울창한 푸른 숲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산림 녹화에는 성공했지만 그 나무들이 경제성이나 농촌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때 그 시절 매일같이 한두 번씩 오르던 산을 이제는 그 존재감을 까맣게 잊고 그저 산인가 보다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10여 년간 중국 생활을 하면서 탕산이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농촌 읍 정도의 소도시에 가보니 완뚠렁쿠, 그러니까 만톤 냉장 창고 그런 동굴 창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시대에 바위산에 동굴을 파서 내부를 평면 아파트처럼 창고로 만들어서 만여 톤의 농산물이나 겨울 냉동 상품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출하하는 대형 창고를 보고 놀랐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드나드는 규모지만은 아무런 에너지 사용 없이 자연을 이용한 보관 방법을 그들은 이미 일제시대부터 활용해 왔다는 지혜를 배워야 할 듯 해서입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 동빙고 서빙고 하던 얼음창고처럼 말입니다. 그 규모가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네도 농촌 단위별로 잘 운영한다면 사철 전 국민이 신선하고 적정한 가격의 채소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곳에 농산물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주거 시설로 개발해서 민감성 체질이 피부 알러지나 특이 체질 환자들의 음이온 자연 치유 장소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직도 어정쩡하게 방치된 산들을 테마에 맞게 잘 개발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산에 담자, 그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관령 지리산 같은 고산지대에는 한 그루에 1억씩 간다는 그런 금강송 같은 수종을 심고 적정한 높이의 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리브 나무 같은 10여 년 후면 돈이 되는 수종을 심고 일부 지역은 오동나무와 같은 가구 재료나 악기 재료로 사용되는 수종을 심는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지역에 맞게 바꿔 나가다 보면
미래 후손들에겐 정말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관광지 주변에는 예쁜 수종으로 관광 테마 프로젝트로 50년, 100년, 더 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시범적으로 긴 안목으로 산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물론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매년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한번 개발하면 에너지 사용 없이 또 후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만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욕심을 조금 더 부린다면 산림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관광지 근처 산림 속에 소형 평수의 별장식 콘도를 건설해서 외국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국민들이 힐링 장소로 임대하는 방식은 농촌 경제도 살리고 또 새로운 국민 힐링 문화를 창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를 즐기는 분들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여름 한철 그곳에서 살다 오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서 하산하리라 믿어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재수 없으면 120, 130도 무난하리라 봅니다. 하하하하.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이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오늘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산, 그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산, 새로운 개념의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패시브 에너지 정책과 신개념의 힐링 문화를 창조하자는 의미로 우리의 허파와 같은 산에 우리의 미래를 담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고, 가을 높은 곳에 올라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면서 풍류를 즐겼다는 등고. 당나라 시선 두 번은 712년부터 770년까지 58년을 살면서 그가 떠나기 전 56살에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1300년이 지난 지금도 희대의 천재 문장가로 꼽히는 그도 만년에 폐병으로 유랑하고 있는 자신의 병고와 인생 무상을 실은 칠원율시 중 가장 명시 등고를 감상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东高风急天高后脚矮筑成沙白鸟飞回无边若木处处下不仅长江滚滚来万里悲秋常作客百年多病都等待困难苦恨反双法潦倒心停浊酒杯바람은 세차고 하늘은 높은데 원숭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구나. 맑은 물가 새하얀 모래톱에 새들이 날아서 돌아오네. 아득히 먼 곳의 나뭇잎은 가을바람 소리 따라 떨어지고 끝없이 흐르는 장강은 도도하게 흘러간다. 말리박 쓸쓸한 가을 언제나 나그네 된 나는 한평생 많은 병 얻은 몸 되어 홀로 높은 곳에 오르네. 어렵고 곤고한 삶의 한으로 하얀빛 기민 머리 성성하구나. 늙고 쇠약해져 이제 술잔을 멈춘다.